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8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황색 언론 퇴치 운동 발대식이 펼쳐지는데요. 자, 영어로는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말하죠. 정론 직필에 올바른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의 사명을 망각하고 과도하게 또 선정적으로 또 이슈몰이하면서 그렇게 이 언론의 본분을 벗어난 그 기사들, 그것을 황색 언론,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황색 언론 퇴치 범국민 발대식이 8월 30일 오후 2시에 강남역 근처에서 개최됩니다. 자, 1차 방송을 해드렸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주목할 만한 기사 또는 여론조사 발표가 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뉴스 회피가 무려 10명 중에 7명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그 뉴스 회피에 관한 한양대 모 교수님의 그 글을 제가 방송해 드리면서 뉴스 회피가 그때 당시로 40%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이제 이 40%를 넘어서서 10명 중 7명이니까 거의 70%에 육박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10명 중 7명이 전부 다 뉴스를 안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뉴스를 회피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다. 또 실제로 뉴스를 회피한다라는 겁니다. 저만 해도 어떤 기사들은 보지 않고, 또 심지어 어떤 것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열었는데 한두 줄 읽고 내가 이런 거 읽어야 되나 하고 다시 그냥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10명 중 7명의 뉴스 회피인데요. 이걸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면 약 72%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뉴스 회피가 72%나 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제 정치적인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정치적인 사건은 막 피로감이 너무 막 쌓이죠. 여야를 넘어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정치적인 이런 뉴스가 너무 많아지면은 굉장히 피로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뉴스들은 우리에게 뭐 희망을 주기보다는 그냥 안 좋은 뉴스거리만 거의 쏟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치인이 선행을 했다, 이런 건 절대 없죠. 거의 이제 공격하는 이런 것들만 나오니까 정치적인 사건의 이 뉴스로 인해서 뉴스 회피가 발생하고요. 또 이슈가 너무 많을 때, 이슈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뉴스 회피가 되고요. 또 반복적인 뉴스가 쏟아질 때, 요건 이제 반복적인 뉴스, 우리가 이제 많이 공감하죠. 그냥 똑같은 뉴스를 또 하고 이렇게 막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뉴스를 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이 피로감이 많이 쌓이고요. 그래서 뉴스를 회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보고 싶지 않은 인물이 나올 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주로 이제 보고 싶지 않은 인물은 아마 정치인에 많이 해당될 텐데요. 보고 싶지 않은 인물이 나올 때도 뉴스를 회피하게 되는 거. 이런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가장 근사치에 이르는 표현이 아마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황색 언론, 옐로우 저널리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황색 언론이 너무 많다 보니까 뉴스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고, 뉴스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는 겁니다. 특히 이 황색 언론의 요즘의 행태는 뭐냐면 이제 베껴쓰기, 빨대 꽂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카더라 라는 기사를 쓰고, 또는 베껴 쓰는 기사를 쓰고, 추측하는 기사를 쓰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팩트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것이 요즘 황색 언론의 기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거의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 거의 땅에 떨어진 이런 상태가 되어서, 참으로 언론에 대한, 언론 그러면 신문과 방송이 양대 축인데, 뭐 방송도 황색 저널리즘에서 예외가 없고, 뉴스도, 신문도 황색 저널리즘에서 예외가 없는데, 뭐 차이가 있다면, 이 방송, 이것은 뭘까요? 방송은 이제 너무 선정적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가고, 신문은
베껴 쓰고 추측해서 내보내고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황색 언론 또는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황색 언론과 관련해서 황색 언론 퇴치 운동 또는 황색 언론 퇴치 운동에 관한 범국민 발대식과 관련해서 제가 관련된 성명서를 다시 한번 또 들려드릴 테니까 황색 언론이 이참에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또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황색 저널 퇴치 운동 세미나 및 범시민연합 발대식. 황색 언론 추방을 위한 범시민연합 발대식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은 사회의 정의를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권력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 본연의 역할을 무시한 채 상업적 이익과 자극적인 콘텐츠에만 몰두하여 미디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황색 언론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황색 언론은 근거 없는 소문과 자극적인 보도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여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이익을 대변하거나 대중을 조작하기 위해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으며 우리 국민의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공감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황색 언론 추방을 위한 범시민연합을 결성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언론은 진실을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모든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취재와 분석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황색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이에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비윤리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사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법적 조치를 촉구합니다. 3. 국민은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고 소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언론 소비 주체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황색 언론의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4. 황색 언론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모두가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황주연은 황색 언론의 비윤리적인 보도 행태를 규탄하고 건전한 언론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5.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분별하여 진실과 공익을 지향하는 언론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황주연은 언론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황색 언론을 추방하고 언론이 정론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우며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와 신뢰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